토트넘이 풀럼과의 카라바오컵 48강전에서 1대1로 비긴 후 승부차기 끝에 3대5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 출전이 불가한 이번 대회에서 트로피에 대한 희망의 한 줄기였던 카라바오컵이었는데요.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하면서 이제는 손흥민이 FA컵 우승 트로피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그 우승 트로피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맨시티가 있으니 아직 좀 지켜봐야겠죠. 사실 무리뉴 감독 시절에 손흥민이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오르면서 트로피를 거머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슈퍼리그를 이유로 무리뉴를 경질하는 바람에 결승전에 메이슨 대행 코치가 나섰죠. 결국 경험이 전무한 메이슨 코치는 맨시티라는 괴물을 상대하기는 무리였습니다. 손흥민은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우승이 좌절되자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밝은 미소를 띠는 우리 손흥민도 사실 우승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번 카라바오컵도 기대가 매우 컸을 텐데요. 프리미어 리그, FA컵, 카라바오컵 이 순서대로 우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에서 112경기 83승을 거두며 그야말로 팀을 괴물팀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2시즌 연속 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컵대회 우승도 쓸어갔습니다. 컵대회도 강한 인물이기에 손흥민도 카라바오컵 우승에 동기부여가 있었을 텐데 아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한 히샬리송이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그동안 질타를 받았기에 오늘 만큼은 마음껏 웃었을 텐데요. 하지만 히샬리송의 우승기가 사라질 만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히샬리송이 감독의 인터뷰의 속뜻을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 남긴 인터뷰를 통해서 히샬리송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농후해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포스테코글루에 대한 달라진 현재의 평가들을 살펴보고요. 그가 인터뷰를 통해 지적했던 패착의 원인에 히샬리송이 뜨끔했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영국 현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선택을 비판했는데요. 영국 더선은 토트넘은 우승이 없는 16번째 시즌을 맡고 있다. 리그컵은 그들의 트로피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토트넘 팬들은 더 강한 선발 라인업을 희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로테이션은 2에 하나, 그 범위가 너무 과도했다고 비판 중입니다. 출전 시간이 적어서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백업 선수들을 너무 많이 기용했다는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는 주전 멤버 11명 중 히샬리송과 반더벤을 제외한 9명의 선수를 바꿨습니다. 하부리그의 팀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상대가 일부 팀인 플럼이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선수단 뎁스가 얇아서 주전과 비주전의 기량 차이가 심한데 리그가 최우선이니 카라바오컵에 많은 여력을 투자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는 토트넘이 EPL의 상위권 팀들보다 일정상 유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로는 16년째 무관입니다. FA컵 우승은 33년 전의 일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패배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일단 주전 선수들을 대거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최근 출전 시간이 많은 상황이었다. 우리가 경기를 완벽히 지배하지 못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전형적인 컵대회의 모습이라고 본 이유는 결국 어떤 한순간을 통해서 다음 라운드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선수들이 우리의 색을 잘 내지 못했다. 우리의 축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방식과 스타일을 보여줘야 한다. 끝까지 색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은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엔지 감독의 의중을 해석해보자면 백업 멤버들의 전술 수행 능력이 찬스를 잡아내는데 부족했다고 평가하는 듯 보입니다. 엔지는 승리를 강력히 원하는 인물이지만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격 전술을 제대로 이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결과도 이루어지리라 믿는 감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리그컵의 전형적인 특성상 순간의 찬스를 잡아내는 것이 다음 라운드 진출을 보장하는데 백업 선수들이 자신의 전술의 색깔을 내지 못하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전술의 색깔을 내려고 열심히 뛴 선수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는 했습니다. 결국은 그도 백업 선수들과 주전 선수들의 기량 차이를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히샬리송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히샬리송이 최근 부진으로 인해 언론의 질타를 받았기에 그의 득점이 큰 영향이 있었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감쌌습니다.
단순히 득점 수로는 그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분명히 히샬리송의 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칭찬은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발언에서 히샬리송의 우승기는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지적한 내용을 공개했죠. 내가 오늘 지적한 부분은 많은 선수들이 공을 너무 쉽게 내준 부분이었고 그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영역이다. 골은 따라온다. 우리의 것을 제대로 했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히샬리송이 첫 득점을 올릴 수 있어서 좋았다. 자, 이 인터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 뭐 개선해야 되는 점이 있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NG 감독이 히샬리송 첫 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공을 너무 쉽게 내준 부분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오늘 풀럼전 통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히샬리송은 최전방에 서서 17번의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성공률을 거두면서 무려 12번이나 상대팀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29%라는 말도 안 되는 패스 성공률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이 히샬리송의 득점을 축하하지만 반드시 지적해야 했던 포스테코글루의 의중입니다. NG 축구의 중심이 뭔가요? 바로 탈압박과 정확한 패스 그리고 오프더블 움직임입니다. 패스 미스가 잦아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축구는 NG의 전술이 아니죠. 게다가 품목에서 최저 평점을 받은 스킵도 22번의 패스 시도 중 16번 성공으로 7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토트넘의 미드필더진 중에서 가장 최악의 수치입니다. 지난 경기 호평을 받았던 본머스전 미드진의 패스 성공률을 살펴보시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르 비수마는 패스 성공률 85% 이상을 유지했으며 메디슨은 90%를 넘겼습니다. 메디슨의 전진 패스 시도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도 패스 성공률이 낮았던 히샬리송이지만 77%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플럼전 29%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토트넘이 오늘 플럼전에서 전반전 완전히 주도권을 내준 이유도 이렇게 히샬리송과 일부 선수들이 패스미스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패배 축구 전술과 닮아서 패스 빌드업이 가장 중요한 토트넘 전술인데 이런 처참한 패스 수준이라면 참... 손흥민이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아래에서 패스 능력이 조명받으면서 극찬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크게 대비가 됩니다. 오늘 플럼전에서 보여준 패스 성공률 29%의 히샬리송은 득점은 기록했지만 웃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포스테코글루의 구상에서 자신의 전술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원톱은 손흥민 말고는 솔직히 생각할 수가 없게끔 만든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주전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도 인지했을 겁니다. EPL의 여름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보강 포지션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포지션에 현 선발 선수들과 큰 실력 차이가 없는 즉시 전력감의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패스와 탈압박, 태클에 장점이 있는 육각형 미드필더도 영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대대적인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방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선수 영입은 힘들다고 포스테코글루에게 뉘앙스를 풍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밌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가 전한 소식인데요. 뮌헨이 다이어의 영입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리 케인이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영국 토크 스포츠는 케인이 뮌헨의 투엘의 감독에게 다이어 영입을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케인은 골프 친구가 간절히 필요한 모양입니다. 뮌헨이 영입을 만약에 해준다면 케인의 기쁜 조의 느낌으로 영입해주는 꼴이겠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케인이 다이어만 끄집어내주면 토트넘에게는 이보다 좋은 호재는 없을 겁니다. 케인아, 큰일 하나 하자. 골프 친구 독일로 데려가!